오늘의 메뉴는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우리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데 간편한 메뉴입니다. 바로 단호박 크림 스프예요. 우리가 보통 식단을 하게 되면 밀가루를 조심하게 되는데 일반적 스프 레시피에는 밀가루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단호박 크림 스프는 밀가루가 들어있지 않고 또 좋은 기름들 더 넣다 보니까 포만감도 꽤 좋아요. 여러분들 아침이나 이렇게 바쁠 때 간단하게 먹기 좋을 거예요. 오늘의 요리를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핸드 블렌더예요. 아마 주부분들께서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걸로 알고 있을 텐데 링크는 아래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고르실 때 이렇게 끝에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걸 골라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따뜻한 요리를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그때 플라스틱이 있으면 조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끝이 스텐으로 되어 있는 블렌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프를 하다 보니까 조금 깊은 냄비가 있으면 좋아요. 네, 너무 깊지 않아도 되지만 이 정도의 깊이가 있으면 스프가 끓을 때 튀지 않고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도구가 필요해요. 이 단호박 크림 스프를 할 때 당연히 단호박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옵션이 있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이런 큰 호박이나 작은 단호박 이걸 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이걸 해보다가 조금 느꼈던 게 이 단호박 크림 스프의 어떤 장벽이 이 단호박 손질이라는 걸 느꼈어요. 이걸 어떻게 손질하냐면 일단 물에 씻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한 5분 정도 돌려줘요. 그러면 얘가 약간 쪄지는데 그때 반으로 갈라주고 안에 있는 씨를 제거해요. 그리고 겉에 있는 이 초록색 부분들이 없어야지 색감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칼로 잘라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하고 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 생각보다 수율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속살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고 여기 음식물 쓰레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해보다가 이 단호박 손질 때문에 이게 하기 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품 찾아봤습니다. 시중에 이렇게 단호박을 이미 손질을 해서 그 속살만 찐 다음에 또는 살짝 구운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렇게 가공이 되어 있는 속살 단호박을 쓸 겁니다. 이 제품이 좋아요. 네, 이거 광고는 아닌데 제가 링크는 밑에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바밤이라고 하는 브랜드고요. 여기에서 이거를 가공한 다음에 손질해서 이거를 쪄서 나온 단호박이에요. 그리고 이게 단호박이 조금 더 감칠맛도 단맛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으로 되게 맛있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쓸 건데요. 저희가 이거 만들 때 단호박 속살 기준으로 1kg의 속살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500g 2팩을 쓸 겁니다. 만약에 이거 없으신 분들께서는 일반 단호박 써도 괜찮습니다. 이걸로 할 때는 보통 한 1.2, 1.3 정도 무게의 단호박을 하시면 1kg 또는 한 900, 800 정도의 어떤 속살이 나와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재료가 감자와 양파입니다. 감자와 양파가 딱 2개씩 필요해요. 여기서 이 양파는 저희가 조금 이 감칠맛을 내고 단맛을 낼 때 되게 잘 쓰일 거고요. 감자는 그 스프 특유의 어떤 질감과 고소함을 만들어주는 역할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버터가 필요한데요. 오늘 저희는 그 이즈니에서 나온 유기농 버터 쓸 겁니다. 오늘은 소금 2티스푼이 필요합니다. 무게로 치면 소금 1티스푼이 4, 5g 정도니까 약 10g 정도의 소금이 필요해요. 근데 처음 하실 때는 항상 안전하게 조금 간을 덜 하세요. 덜 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나 또 상황에 따라서 맛이 다를 수 있으니까 원래 알려드리는 레시피에서 조금 더 간을 덜 해서 만들어 본 다음에 맛을 보고 중간에 추가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소금 8g을 쓸 거예요. 원래 레시피에서는 여기서 생크림과 우유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유당과 카제인 단백질 A1 이슈 때문에 우유를 먹지 않으니까 코코넛 밀크를 쓸 겁니다. 제가 쓰는 건 비코리치라는 제품이고요. 이거 하나에 330ml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2팩을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일단은 양파랑 감자를 손질을 해볼게요. 일단 양파 끝을 잘라줄게요. 그리고 껍질도 벗겨주겠습니다. 자, 양파는 한번 씻어주겠습니다. 일단 감자는 먼저 바로 껍질 벗기겠습니다. 양파는 채를 썰어줄 건데 어차피 저희가 얘를 다 볶은 다음에 다 으깰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어떻게 예민하게 할 필요는 없고 일반적인 채 써는 두께로 대충 썰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감자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썰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아, 그리고 제가 방금 생각나는데 빠뜨린 공정이 있습니다. 이 단호박을 저희가 전자레인지 돌려줘야 돼요. 이거를 10분 동안 전자레인지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손질하기 전에 돌렸으면 좋아요. 또 인생에 항상 이런 실수가 있고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잠시 멈추고 다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정하자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단호박을 먼저 찌는 겁니다. 지금 손질이 다 돼 있죠? 여기 지금 아까 제가 소개한 제품 단호박은 조금 더 주황빛이 있어요. 그리고 손질이 다 돼 있고 이미 한번 찐 거를 냉동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얘를 전자레인지에 8분에서 10분 정도 돌려주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원래 하실 때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단호박부터 전자레인지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재료 손질을 하면 돼요. 당황하지 않고 냄비를 불어 올려줄게요. 그리고 올리브유가 필요합니다. 올리브를 3큰술 정도 넉넉하게 넣어주고요. 양파와 감자를 넣고 볶아줄 거예요. 처음에는 좀 강불로 열을 올려주고 어느 정도 열이 전달되면 그때부터는 중불로 낮춰서 타지 않게 해줄 거고요. 원래 레시피에는 감자가 없기도 해요. 그 경우에는 그 양파만 해서 카라멜라이즈를 좀 해주는데 이 카라멜라이즈를 한 10분 이상 최대 30분까지 되게 약한 불에 뚜껑 덮고 해주면 되게 얘가 맛있고 단맛이 나는 양파가 됩니다. 여기서 아까 저기 소금 이티가 있었잖아요. 이걸 3분의 1 정도 넣어줄게요. 이제 조금씩 양파와 감자에 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약간 갈색빛이 돌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해주면 좋고 저는 10분 정도 해도 충분히 맛이 나와서 딱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파가 약간 투명해졌을 때 그때쯤까지 여기서 잠시 불을 끄고요. 단호박을 체크해 볼게요. 네, 전자레인지에 저희가 데운 단호박입니다. 네, 단호박을 만약에 찌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그냥 넣었을 때 이게 잘 들어가면 끝나거든요. 자, 여기 저희가 버터 넣어줄 건데 여기에서 버터 70g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불 켜고 녹여주세요. 버터의 고소한 향이 막 올라옵니다. 혹시나 버터 향을 조금 더 보존하고 싶다면 여기서 버터를 절반만 넣고 조금 마지막에 버터를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버터 향이 들어가긴 하는데 좀 날아가는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버터물이 이제 충분히 녹았을 때 단호박을 넣어줄게요. 네, 그리고 아까 남아있던 소금의 3분의 1을 또 더 넣어줄 겁니다. 강래호 셰프님이 했던 영상에서는 그때 양파랑 단호박만 넣었고 단호박을 먼저 혼자 볶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단호박을 먼저 구우면서 거기 있는 감칠맛을 끌어올린 다음에 하시는 걸로 보여요. 근데 저희가 생크림을 쓰지 않기 때문에 약간 핸디캡이 있어요. 감자로 조금 더 스프의 질감과 어떤 고소함을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불을 끄고 그 다음에 코코넛 밀크를 넣어 줄 거예요. 자, 코코넛 밀크 2팩을 넣어 줄 겁니다. 여기에서 불을 켜지 않고 핸드 블렌더로 갈아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온도가 그렇게 뜨겁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안전해요. 네. 이렇게 블렌더로 이제 곱게 갈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약불에 끓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요. 그리고 아직 뜨겁지 않으니까 이때 한번 맛을 보는 것도 좋아요. 이거다. 이거다. 그래서 바닥이 눌러붙지 않게 한 번씩 저어주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이렇게 저어주면 됩니다. 감자를 넣지 않으면 조금 더 질감이 더 묽어지긴 해요. 이렇게 5분에서 10분 정도 끓여주고 나면 단호박 크림스프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코코넛 밀크로 만든 단호박 크림스프 완성입니다. 네, 마지막에 생파슬리 그리고 후추 좀 넣어줬어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게 300g 정도거든요.
저희가 한 끼로 먹기에는 한 200에서 300g 정도가 적당하고요. 혹시 우리가 손님 대접할 때 전체 요리로 낼 때는 한 150g 정도 내어도 충분해요. 그러면 딱 적당히 포만감이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와, 단호박의 맛이 일단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몇 번 해봤는데 어떤 단호박을 쓰냐가 크게 맛을 결정하고요. 오늘 제가 추천드렸던 그 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딱 이 맛이 균일하게 나와요. 진짜 맛있습니다. 자, 일반 스프 못지않은 그 감칠맛과 깊이, 녹진함, 녹진함이에요. 이 단맛도 과하지 않고 되게 달큰하게 은은하게 퍼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식감도 되게 좋고. 혹시나 코코넛 밀크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생크림으로 대체를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먹는 것도 있지만 또 맛있게 먹고 싶으면 그런 걸 더 넣으시면 더 사실 맛있는 건 확실해질 것 같아요. 이거 겨울에 추우니까 아침이나 점심에 또는 간식으로 되게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이틀에서 3일까지는 가거든요. 냉동했다가 해동해도 괜찮아요. 한 번 더 끓여줘도 괜찮고 이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이거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단호박이나 감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함량이 조금 있죠. 여기에 우리가 식이섬유가 있고 지방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을 엄청 빠르게 올리진 않지만 사람에 따라서 충분히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드셨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움직이면서 이런 것들도 혈당 스파이크 나지 않게 해주면 이런 건강과 맛의 밸런스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장인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싸서 도시락처럼 챙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추운 겨울에 한번 맛있게 해드시고 어떠셨는지 댓글로 또 알려주세요. 오늘도 밥하는 겸 최혜겸이었습니다.